그날 줌 화면 속에서 나는 해고당했다. 이준호 씨, 복장 위반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울렸다. 화면에 떠있는 10명의 얼굴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나는 카메라를 껐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즉시 퇴사 조치하겠습니다. 짐은 보안요원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켜는 것조차 귀찮았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 노트북이 덮이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판교 신도시 30평 아파트, 월세 200만 원이 이제 그마저도 위험해졌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2025년 3월, 아직 바람이 차가웠다. 아래로 보이는 테크노밸리 건물들이 번쩍였다. 내가 8년 동안 몸 바친 회사, 그 건물이 저기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팀장이 되었다. 성과는 늘 상위 5%였다. 연봉은 1억 2천. 그런데 하루아침에 복장 위반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다. 복장 위반. 웃기지도 않았다. 사진 한 장이었다. 누군가 캡처한 줌 화면. 내가 상반신만 나온 상태에서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인사팀은 그걸 부적절한 노출이라고 규정했다. 회사 규정 제12조 3항. 업무 중 품위를 손상하는 복장 및 행동 금지 그 조항을 내가 직접 작성에 참여했던 게 아이러니였다. 나는 알았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내 연인이었다. 3년 동안. 같은 팀에서 시작해서 같이 야근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주말을 보냈다. 그녀는 승진 욕구가 강했다. 나는 그걸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나보다 한 발 앞서갔다. 김태훈 부사장과 가까워지면서부터였다. 김태훈. 50대 초반, 회사 2인자. 해외 프로젝트 총괄. 그는 서연을 눈여겨봤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농담으로 넘겼다. 얘야, 부사장님이 너 좋아하시나 봐. 서연은 웃으며 내 뺨을 꼬집었다. 질투하냐? 그게 마지막 따뜻한 대화였다. 그 후로 서연은 점점 멀어졌다. 메시지는 늦어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성희롱 관련 조사 협조 요청. 나는 얼음이 되었다. 서연이 나를 고발했다. 내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증거는 그녀의 진술뿐이었다. 나는 부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복장 위반 사진이 추가 증거로 제출됐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알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캡처한 거다. 줌 배경 설정을 조작해서 내 셔츠가 더 노출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기술적으로는 쉽다. 우리 팀이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항변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이 나갔다. 3천만 원. 그런데 회사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합의 퇴사 권고.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바로 해고 통보. 줌 미팅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그날 밤 술을 마셨다. 혼자. 소주 5병, 토하고, 울고, 다시 마셨다. 서연에게 전화했다. 47통. 그녀는 받지 않았다. 마지막 메시지, 왜 그랬어?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해고된 몸으로 건물을 올려다봤다. 32층 김태훈의 집무실.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아프지 않았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브런치.co KR 14화 길에 내리는 빗물. 해고 후 첫 한 달은 그냥 흘렀다. 나는 이력서를 냈다. 10곳 모두 떨어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퇴사 사유 확인 문의가 들어갔을 때 회사는 품위 손상이라고 답했다. IT 업계는 좁다. 소문은 빠르다.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돈은 줄어들었다. 퇴직금 8천만 원 세금 떼고 6천. 월세, 생활비. 3개월 버틸 수 있었다. 부모님께는 말했다. 조금 쉬고 있다. 아버지는 말없이 돈을 보냈다. 500만 원 희나는 받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밤마다 그 미팅 장면이 재생됐다. 김태훈의 미소. 인사팀장의 건조한 목소리. 서연은 그 미팅에 없었다. 그녀는 피해자 신분으로 제외됐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예전의 웃음, 키스, 속삭임.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엔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했다. 그녀도 나처럼 올라가고 싶었을 거다. 이 업계에서 여자가 팀장까지 가는 건 쉽지 않다. 김태훈의 제안이 왔을 때 그녀는 선택했다. 나를 버리고. 나는 그 선택을 탓할 수 없었다. 나도 비슷한 선택을 여러 번 했다. 동료를 밀어내고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완전히 묻어버렸다. 성희롱 누명. 그건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해고되기 전 백업해둔 드라이브. 회사 메일, 슬랙 로그, 프로젝트 파일, 대부분은 삭제됐지만 일부는 남아있었다. 해외 프로젝트 자료. 미국 법인과의 합작. 2년 전부터 김태훈이 총괄했다. 예산 2천억. 그중 300억이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갔다. 컨설팅 업체는 김태훈의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나는 처음엔 그냥 봤다. 관심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봤다. 비슷한 횡령 사건. 누군가 내부 제보로 회사 임원이 구속됐다. 나는 그 기사를 저장했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자료를 정리했다. 엑셀에 숫자를 옮겨 적었다. 거래 내역, 날짜, 금액. 손이 떨렸다. 이걸 신고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수백 명의 동료가 실업자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생각했다. 나처럼 해고당할 사람들. 그런데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해고된 지 45일째. 오빠, 잘 지내? 나는 답했다. 응. 미안해. 괜찮아. 그녀는 더 말했다. 우리 잘못된 것 같아. 태훈 오빠랑 그냥 실수였어. 나는 웃었다. 화면 너머로. 그래.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나를 위로하려 했다. 새 남자친구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회사 잘 돼? 응, 곧 승진할 것 같아.
나는 축하한다고 했다. 진심으로. 대화를 끝내고 나는 자료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거래은행 계좌를 추적했다.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그 프로젝트의 초기 PM이었기 때문이다. 접근 권한이 일부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운로드했다. 나는 아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여름이 왔다. 실업급여가 끊겼다. 나는 돈을 아꼈다. 라면, 계란, 김치. 하루 식비 8,000원 운동은 동네 공원. 몸은 말랐다. 78kg에서 68kg. 얼굴이 날카로워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나는 매일 회사 건물 근처를 지나쳤다. 일부러. 전철로 한 정거장 더 가서 걸어서 돌아왔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32층 불이 켜져 있으면 멈췄다. 김태훈이 야근 중이라는 신호였다. 어느 날 서연을 봤다. 건물 앞에서. 김태훈과 함께 나왔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웃었다. 밝은 미소. 내가 알던 미소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주머를 쥐었다. 그러나 다가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자료를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횡령 규모가 보였다. 1,450억. 미국 법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 후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김태훈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PDF, 엑셀. 클라우드에 여러 개 백업했다. 비밀번호는 16자리. 복잡하게. 나는 처음으로 신고를 고민했다.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어디로 할까? 실명 제보하면 내 이름이 알려진다. 보복이 올 수도 있었다. 익명 제보는 증거가 약하면 묻힌다. 나는 망설였다. 서연이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만나자고 했다. 커피라도 마시자. 나는 수락했다. 강남역 카페. 그녀는 예뻐졌다. 화장도, 옷도. 승진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있었다. 오빠, 아직 취업 안 됐어? 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웃었다. 생각해볼게. 집에 돌아와 나는 제보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떠봤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직 위험한지. 김태훈이 시켰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더 조심해졌다. VPN 사용, 공공 와이파이, 증거를 암호화했다. 나는 아직 돌이킬 수 있었다. 자료를 지우면 끝이었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를 인정했다. 마음속으로. 가을이 왔다. 나는 제보를 결정했다. 국세청 민원실. 익명은 불가능했다. 실명으로 해야 신속히 움직인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무료 법률 상담. 위험하다고 했다. 회사 측 소송 가능성 있다. 나는 알았다. 그래도 했다.
증거를 정리했다. 200페이지 분량.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USB에 담았다.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는 국세청 특별사법팀과 연결이 있었다. 조사가 시작됐다. 소리 없이. 회사는 처음엔 몰랐다. 김태훈은 여전히 해외 출장 다녔다. 서연은 승진했다. 이사 대우.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회사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감사 들어온다는 글, 주가가 살짝 흔들렸다. 어느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그거 너지? 뭐가? 감사, 국세청에서 나왔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모르겠는데. 제발 그만해. 태훈 오빠가 다 망가져. 나는 말했다. 너도 망가질 거야? 그녀는 울었다. 나 좀 도와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조사는 확대됐다. 검찰이 움직였다. 금융감독원도 1450억 규모 횡령 및 배임. 김태훈이 소환됐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나는 뉴스를 봤다. 김태훈의 사진. 수척해진 얼굴. 서연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직.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수백 명의 동료가 실업 위기에 처했다. 내가 아는 후배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김태훈 측에서 연락이 왔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 5억, 조건은 제보 취하. 나는 거절했다. 겨울이 왔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김태훈이 구속됐다. 1450억 횡령 혐의. 회사 주요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 주가는 반토막. 구조조정 발표. 300명 감원. 서연은 도망쳤다. 해외로. 김태훈의 돈으로. 하지만 잡혔다. 공항에서. 배임 공모 혐의.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김태훈을 봤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증오가 담긴 눈빛. 서연은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은 길었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이 나를 공격했다. 개인적 복수라고. 나는 인정했다. 네. 언론은 난리가 났다. 줌해고 피해자의 복수라는 제목. 내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업계는 다 알았다. 나는 승소했다. 김태훈, 징역 12년. 서연, 징역 4년 집행유예. 회사의 배상 명령. 나는 10억 배상금 받았다. 돈은 들어왔다. 나는 아파트를 샀다. 판교역, 작은 평수. 혼자 살기 충분했다. 동료들은 나를 원망했다. 블라인드에 내 욕이 쏟아졌다. 수백 명 실업시킨 XXX, 나는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창밖을 본다. 2026년 1월. 눈이 내린다. 판교 거리가 하얗다. 김태훈은 교도소에 있다. 서연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회사는 이름 바꾸고 재탄생했다. 새로운 경영진. 예전 직원 절반은 다른 데 취직했다.
나는 다시 일한다. 프리랜서로. 컨설팅. 돈은 충분하다. 가끔 그날쯤 미팅이 떠오른다. 그 굴욕. 그 침묵. 나는 변했다. 예전의 내가 아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웃음이 줄었다. 거울 속 내 눈빛이 차갑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마음은 텅 비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무너뜨린 걸까?